안녕하세요. 자, 12월 22일이죠. 수요일 세로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한 청세롬이고요.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키트. 자, 왜 다른지, 분위기가 왜 다른지, 제약바이오 쪽, 요쪽 종목만 한번 따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따로 떼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백신 개발하는, 국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시젠과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 진단키트, 물론 뭐 진단키트가 코로나 진단키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매출이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단키트 이렇게 6개 회사를 한번 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볼 텐데요.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조카인 줄 알고 파셔야 되시는데 일봉상 뭐 4만 원 이상짜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가지에 찬 느낌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6만 원도 갔다가 뭐 최근에도 뭐 5만 원까지도 갔다가 뭐 3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4만 원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백신 뭐 이거 뭐 백신 뭐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그쵸? 오히려 뭐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 어차피 백신으로 안 된다. 변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조차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백신 개발에 착수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약을 만들고 있는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뭐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임상들을 다시 업고 다시 설계한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와도 기대했던 것만큼 뭐 효과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매출이나 수익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뭐 기존 약들 뭐 암치료제가 됐든 뭐 항체 치료가 됐든 그런 약들은 뭐 3년, 5년, 10년이 기본인데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뭐 셀리드라든지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빠르게 뭐 1년에서 2년 사이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이슈가 더 되고 음, 가격이 조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3만 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뭐 이거 유바이오로직스 뭐라고 3만 원 지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예요. 연중 최고 6만 1,500원, 연중 최저 17,000원이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매출액은 형편없죠? 매출액, 영업이익 형편없어요. 야, 이 정도 회사가 1조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뭐 조금 뭐 너 제약바이오 가지고 자꾸 재무제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다 보셔야 되시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유바이오로직스가 뭐 280억, 뭐 300억이 안 되는 매출로 1조를 찍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IA 한번 볼까요? 뭐 장사 잘 하고 있고 가격대는 쫙 깔려 있는 오늘도 떨어졌어요. IA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IA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가격대가 어떤지 자 IA는 매출이 600억이 넘어요.
3분기까지 매출에 막 작년에 600억이 좀 안 됐고 올해는 뭐 이 추세면은 거의 뭐 천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800억 이상 900억 1000억 사이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은 3천억도 안 돼요. 음.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퍼도 20. 퍼도 뭐 높은 퍼도 아니에요. 20배기 때문에 성장 기업 뭐 차량 반도체 쇼티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말씀드렸던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자 1조 2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매출이 뭐 300억도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 심리. 자, 백신이 나온 다 면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17,000원 이러다가 뭐 그 전에는 그거보다 더 쌌겠죠. 월봉 한번 볼게요. 일봉 너무 기니까. 자, 뭐 최근에서 뭐 수직 상승을 하고 나서 자 2020년 11월까지만 해도 15,000원이었고요. 그 전에는 뭐 만원도 안 되던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걸 6만원까지 땡겼죠. 6만원까지 땡겼어요. 뭐 이 17,000원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17,000원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곱하기 3이 넘어요. 곱하기 3이 넘어 3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백신 별거 없더라.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데 뭐 화이자나 모더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비용과 글로벌 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리드나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대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치료제라면 어차피 치료제는 뭐 미리 예측하고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오는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후발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백신은 그게 아니죠.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백신은 뭐 물백신이 되는 거잖아요. 항체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 그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난다면은 백신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리드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다 망가졌어요. 현재 뭐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셀리드가 제일 먼저 망가졌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결국은 망가졌고 유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자리인 거죠. 그나마 버텨주는 자리인 거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건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기보다는 딱 얘의 어떤 패턴이에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20만 원 초반대에서 뭐 30만 원 언저리 갔다가 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뭐 30만 원까지 땡겨주고 다시 뭐 한 22만 원, 23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거기서 뭐 27만 원, 28만 원까지 땡겨주고 이번 주에 다시 이제 고점 찍고 다시 오늘도 떨어졌죠. 오늘도 뭐 떨어지면서 다시 저점을 향해 가는데 저도 뭐 이번에도 그 언저리가 아닐까 뭐 20만 원보다는 더 높게 20만 원대는 지켜주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이슈가 걸리지 않는 이상 20만 원 초반대에서 멈추면서 바닥 지지하고 다시 한번 또 20만 원 중반, 20만 원 후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국내 백신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워낙에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뭐 글로벌 유통망이 됐든 지금 계속해서 뭐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회사가 좋죠. 장사 잘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그 같은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매출액이 작년이 2천억이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5천억 가까이 찍고 있어요. 그럼 뭐 이건 뭐 거의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업이익 뭐 거의 10배 수준 찍을 수도 있겠네요. 377억에서 3분기까지만 해도 2,200억이니까 700% 지금 현재 카운트 된 것만 해도 70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단순하게 코로나 백신 기대감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시가총액은 18조 정도죠. 18조 정도. 뭐 가치를 보더라도 연중 최저 뭐 11만 원, 연중 최고 36만 원. 나름대로 이 종목도 거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중간이지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가격 방어가 잘 되고 패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서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바이오로직스하고는 틀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같이 뭐 코로나 백신 테마로 엮여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언급은 자세하게 안 드리겠지만 셀리드나 진흥생명과학도 유바이오로직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하게 빠졌죠. 셀리드나 진흥생명과학이 조금 더 심하게 빠졌고, 뭐 10월 달만 해도 8만 원 찍고 있었는데 그 8만 원조차도 손절을 칠 수 없는 10만 원대 이상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20% 이상 밀린 자리에서 손절을 못 치고 있다가 지금은 뭐 5만 원도 무너진 자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거 뭐 뭐라고 뭐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거죠. 이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 무조건 묻어둔다. 그게 무조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변수를 없애자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끝나면은 무조건 주식은 정리되는. 그래봤자 하루에 정말 뭐 상한가, 하한가 아무리 높이 맞아도 아무리 낮게 맞아도 30%인데 이거 뭐 셀리드 10만 원 이상 11만 원 이런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뭐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라 뭐 60% 70% 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저도 없는 거죠. 뭐 진흥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차트 보시면 뭐 답 안 나오죠. 이런 자리잖아요. 그나마 조금 살아났네요. 그나마 아니네. 잘못 봤네요. 자, 38,000원에서 지금 쭉 18,000원까지 떨어진 자리인데 과연 여기가 바닥이냐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냐. 요거 한번 뭐 기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임상 대조 백신 지원 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 정부에 촉구한다. 이걸 왜 정부에 촉구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만 하면은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심지어 뭐 백신 개발사도 정부에 자, 과연 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부 지원인 거고 어디까지가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호생명과학들 뭐 이런 회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뭐 대책회의인가요? 그 신현영 TV는 이분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한국형 백신, 한국 백신, 국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일단은 조금 암초를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오미크론만 안 터졌어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뭐 1년 안에 백신을 만들겠다,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웃음 쳤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라.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기존 약 아무리 긴급 승인이 난다고 해도 빨라도 3년 5년인데 1년 만에 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1년 남짓해서 개발에 들어갔고 맞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추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할까가 아니지만 이 변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3차 백신을 맞으면 3차 뭐 부스터 샷을 맞으면은 뭐 항체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변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열거된 업체에서 지금 뭐 국내 백신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처음에 그 개발할 때부터 남들이 갔던 우리가 남들이 안 간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갔던 길을 보고 후발이지만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후발이어도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안 됐어요. 조금은 뭐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 제약 바이오들은 어떻게 말씀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 빼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대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뭐 바닥 지지하고 다시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나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자리죠. 뭐 유바이오로직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하고 뭐 설전 벌이는 것도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4만 원이 됐든 4만 5천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고점이면은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시는데 절대 익절 안 하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자리 맞으신 분들은 뭐 통탄화를 노르신 거죠.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 같은 경우 그 자질대가 워낙 많이 무너져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죄송스럽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나마 자릴대가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고 있지만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막 10% 이내에서 손절 칠 수 있는 분들은 손절 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 이야기죠. 어차피 더 딜레이 될 거예요. 지금 타임 테이블보다 더 늦춰지겠죠. 그나마 가장 빠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내년 상반기 또는 뭐 3, 4분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다른 업체들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셀리드나 유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라도 백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백신은 계속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귀추를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시젠과 SD 바이오센서는 계속해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바닥 다지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퍼포먼스 나오고, 퍼포먼스 나온 자리에서 또 익절하면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점 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반복 진행되고 있고요. 시젠은 뭐 64,500원대, SD 바이오센서는 56,700원대인데, 시젠 먼저 보면은, 자, 차트상 주봉상 이렇죠? 나름대로 뭐 4만 원이 5만 원이 깨져서 4만 원대를 갔다, 뭐 이것도 뭐 주목할 만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자,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뭐 끝물이다, 진단키트 이제는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뭐 2024년 얘기 나오죠. 2024년까지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가서 뭐 독감 수준의 계절성 풍토병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측이에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내년 2022년이고 내후년 2023년인데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뭐 벌써 2년, 사실상 만 2년이라고 봐야죠. 뭐 전 세계가 인지한 거는 만 2년이 안 됐지만,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부터 알려졌고,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뭐 11월, 12월, 뭐 11, 12 이 정도 중국 우한 그쪽에서 뭐 탐지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뭐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2019년이니까 딱 2년이 됐습니다. 딱 2년이 됐고, 팬데믹 판정을 받은 거는 2020년 3월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22개월 정도 됐네요. 22개월째. 이런 상황에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뭐 2년 3년 끝날 것 같았던 부분이 아니다. 앞으로도 뭐 한 3년 정도는 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 일상 회복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계속해서 팔릴 수밖에 없는 거는, 물론 치료제도 팔리고 백신도 팔리겠죠. 하지만 어차피 제가 지금 앞에 열거한 회사들이 이미 완성된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개발할 건데,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거고, 시젠과 SD 바이오센서는 어찌 됐든 간에 뭐 PCR이든 자가진단 키트든 뭐 신속진단 키트든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린다는 거죠. 얼마씩? 자,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3분기까지만 9,600억, 2020년도가 1조 1,2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700억이에요. 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뭐 50%가 넘는 거죠. 그냥 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상태예요. 뭐 오죽했으면은 작년에 뭐 종근당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 다 제치고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회사가 어딘가요? 시젠이죠. 음. 참 올해도 뭐 SD 바이오센서 또는 시젠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겠죠. 아마도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매출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가율이 뭐 그렇다고 나쁘냐? 증가율도 꾸준해요.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막말 우리가 먹는 장사 반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시젠이. 자, 일반 회사 뭐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할아버지. 심지어 뭐 애플이 뭐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지만 거기도 뭐 30% 수준이죠. 자, 이런 영업이익률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끝날 거냐는 거죠. 안 끝난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도 뭐 7천 명 넘었잖아요. 이게 계속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뭐 시젠이 우리나라에만 진단키트를 파는 게 아니라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시젠도 마찬가지, 전국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물론 뭐 기술줄도 한 부분도 있고 제품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 조단위 매출이지. 그전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시젠이란 뭐 SD 바이오센서란 회사가 이 정도. 저는 뭐 이게 쉽게 1, 2년 사이 훅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없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뭐 에볼라가 됐든 다른 게 됐든 이런 진단키트, 방역 제품, 여러 가지 의료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핑계로 해서 뭐 도약 한 단계 도약이 된 거죠. 우리가 몰랐던 시장, 우리가 몰랐던 제품,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가깝게 실생활에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시 되돌아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택트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배달 시장이 됐든 그런 부분도 쉽게 꺼지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SD 바이오 센서도 자리 때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뭐 상장 초기에 뭐 6만 원이네, 뭐 7만 원이네, 5만 원이네 그러다가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4만 원까지 떨어진 자리에서 조금 부침을 거듭하다가 계속해서 뭐 오미크론 이야기, 2차 확산, 뭐 3차 확산, 재봉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6만 원을 뚫었어요. 물론 6만 원을 뚫은 자리가 다시 또 장대 음봉 맞으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냥 보고 왔던 백신 기업의 주가의 어떤 하락세하고는 다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냥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박스권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SD 바이오센서도 시젠도 나름대로 부침을 거듭하긴 하지만 거래해볼 만한 저점과 고점을 분석하고 공부해볼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D 바이오센서의 그 회계 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결산 보고서가 나온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뭐 이야기 나오는 것만으로 해서는 뭐 2조? 지금 찍혀 있는 게 매출이 2조예요. 영업이익이 1조. 영업이익 1조 클럽 들어갔네요. SD 바이오센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 건지는. 자, 어쨌든 장사 잘 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진단키트는 이 백신 쪽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는 또 따로 한국 BNC라든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로